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김지현입니다. 이 노스볼트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. 이 지난번에 자회사 파산에 이어서 이 구조조정까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이 파산 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과연 이렇게 이 파산 위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? 그리고 이전에 이 자회사 파산에 따른 이 피해를 입었던 이 국내 기업들의 지금 이제 현재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? 오늘 영상은 이 IR 담당자를 통해서 일부 이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 대해서 좀 듣고 왔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의 이 핵심 이슈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 스웨덴 경제 매체인 다겐세 인더스트리와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 이 외신이 이 노스볼트가 재정 위기에 대한 이 타겟책 중 하나인 이 미국에서 이 챕터 11의 이 파산 보유 절차를 현재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. 이 올가을 들어서 심각한 이 재정난에 이 노스볼트는 현재 봉착한 상황이었죠.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인력 이 감축이나 그리고 이 자회사 이 파산 등 해서 굉장히 좀 회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이 구조조정을 실시한 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이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이 구조조정과 함께 노스볼트는 약 한 2억 유로의 이 규모 자금 확보를 위한 이 협상을 현재 진행을 계속 해왔다고 해요.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러한 이 파산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이 법원에서 이 챕터 11을 신청해서 현재 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회사는 뭐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 채무를 동결한 채 이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경영 정상화 노력을 할 수 있을 걸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이전에 이 구조조정과 그리고 자회사 파산 소식이 이어서 왜 이러한 파산 이 가능성 소식까지 왜 이렇게 이 노스볼트는 점점 이 상황이 악화되는 걸까요? 일단 다들 알고 계시는 게 일단 중국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. 다만 이러한 부분들보다 더 큰 문제였던 부분이 있습니다. 이 공장 건설을 위해서 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었던 이 노스볼트의 이 생산 품질과 결국 이 수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 공급량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공급사들이 이탈을 했는데요. 그에 따른 증거로 이 BMW도 이 앞서 20억 달러의 규모의 이 공급 계약을 파기를 했었죠. 이러한 문제 때문에 BMW가 이 파기를 하고 이 삼성 SDI로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했던 걸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이 노스볼트의 이 기술력 문제로 이러한 수율이 모자르게 되자 결국 이러한 이 주 고객사들도 이 등을 돌리게 되었고 이 중국의 영향도 받으니까 결국 매출 부분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이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 보유한 배터리 생산 능력은 약 한 16기가와트시지만 실제는 1기가와트시의 미만으로 생산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자금 확충과 함께 실질적인 이 생산 능력이 결국에 이러한 16기가와트시까지 올라와 주는 게 이제 노스볼트에게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뭐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해가 가겠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 투자자로서 이 노스볼트에 투자한 게 아니시라면 이전처럼 이 국내에 또 이 피해가 오는 게 아닐까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이전에 자회사 파산 때문에 이 CIS나 뭐 이노메트리, SFA가 이러한 소식들로 좀 피해를 입었었죠.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회사 중에서 이 두 개의 회사와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러한 이 IR 담당자와 그러한 부분들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. 먼저 이 CIS입니다. 이 CIS는 이전 이 노스볼트 자회사 파산에 따라서 이 3분기 실적, 이 수주 관련 소식으로 약 한 416억 원을 이제 반영을 미리 좀 했었는데요. 이번에 좀 연락을 해본 결과 이번에 이렇게 이 416억 이 반영된 부분 이후에 이 추가적으로 이 크게 이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노스볼트가 파산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추가적으로 실적에 올 이러한 대규모 피해 같은 건 없다는 거죠. 만약 정말 이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이 몇십억 정도 몇십억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. 이외에 노스볼트 이 자회사 파산에 따른 이 진행 사항 같은 경우는 이 청산 절차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걸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지나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
그 다음은 이제 이노메트리인데요.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노스볼트가 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영향이 아주 없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노스볼트와 직접적인 이 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고 그 정확한 뭐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이노메트리가 정확하게 이 수치를 가르쳐 주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얘기한 거에 따르면 이 주요 고객사가 이러한 노스볼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손실은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주요 고객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규모의 손실은 아닐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. 이 추가적으로 뭐 다른 부분들은 현재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국 쪽 이 공급을 따내기 위해서 좀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추후에는 이 중국 쪽 매출이 잡히는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SAFA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연락을 취해 봤지만 연결이 좀 되진 않았습니다. 일단 뭐 SFA도 이 자회사 CIS의 이 손실 인식과 함께 좀 반영을 해서 약 한 2,119억 원을 현재 포함을 시킨 상황인데요. CIS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 노스볼트가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 손실액은 굉장히 좀 미미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SFA 자체가 어느 정도, 그러니까 노스볼트와 어느 정도 계약을 했는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.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 당장은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추후에 계속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현재 이러한 노스볼트 파산 우려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러한 관련 이슈들 계속 추적 분석해서 올바른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